B씨는 익주 건의군 남한현 출신으로 유장의 밑에 있을 때는 면죽현의 현령이 되어 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훗날 익주로 들어온 유비가 유장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 면죽현이 유비의 공격을 받게 되자 B씨는 곧바로 유비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이후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자 B씨는 독군종사에 임명되었고 점차 승진하여 주전 부사마의 자리에 오릅니다. 한중왕이 된 유비는 관우를 전장군, 장비를 우장군, 마처를 좌장군, 황충을 후장군으로 임명한 뒤 B씨를 형주에 있는 관우에게 파견하여 이를 알립니다. 그런데 앞서 제갈량이 황충을 후장군으로 임명하려는 유비에게 황충의 명성은 본래 관우, 마처와 동등하지 않았는데 이제 곧바로 동렬에 두려하십니다. 마처와 장비는 가까이에서 그의 전공을 직접 보았으므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으나 관우는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지 못해 황충이 후장군에 임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필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불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었는데 제갈량의 예상대로 관우는 황충이 후장군에 임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하며 대장부는 평생 노병과 같은 대열에 있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B씨는 관우에게 왕업을 세우는 자는 임명을 할 때에 하나의 기준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거 소아와 조참은 전한의 고조와 어릴 적부터 친분이 있었고 진평과 한씨는 초나라에서 도망쳐 뒤늦게 한나라에 도착했지만 관직의 순서를 정할 때는 한신을 가장 높은 지위 있게 하였는데 이 때문에 소아와 조참이 원한을 가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중왕은 일시적인 공로에 근거하여 황충의 직위를 높게 했을 뿐이지 마음속의 평가가 어찌 군우와 동등하겠습니까? 게다가 한중왕과 군우께서는 한 몸처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화화목도 같이 하는 사이입니다. 제가 한마디 올리자면 관직의 높고 낮음이나 자기와 복록의 많고적을 계산하여 군주의 마음을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개 관리로 명령을 받아 시행하는 사람이기에 만일 군우께서 임명을 받지 않는다면 곧바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서로 이러한 행동을 애석하게 여기며 후회하게 될 것을 걱정할 뿐입니다. 라고 일침을 가했고 관우는 B씨의 말을 듣고는 큰 깨달음을 얻고 즉시 전장군으로 임명하겠다는 교지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조비가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수많은 신하들이 유비를 황제로 칭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이때 B씨는 상소를 올려 전하께서는 조조부자가 황제를 협박하여 천자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만리 밖에서 몸을 기탁하고 병사와 사람들을 결집시켜 장차 역적을 토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대한 적을 아직 격파도 하지 못했는데 먼저 스스로 즉위하신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의혹이 생길 것이니 그것이 걱정입니다. 옛날 한고조는 초나라와 약정하여 먼저 진나라를 격파한 다음 왕이라 칭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량을 함락시킨 후 자영을 잡았지만 사양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지금 문 앞에 땅도 나가지 않았는데 스스로 즉위하려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신하는 진실로 전하를 위해 제위에 오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고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B씨는 유비의 뜻을 어기게 되었고 영창종사로 좌천되었다고 합니다. B씨는 유비에게 지켰지만 제갈량은 B씨를 중용하였는지 건흥 3년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할 때 B씨는 제갈량을 따라가 그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나라에서 이홍이라는 인물이 항복해오자 제갈량은 장왕과 B씨와 함께 이홍을 접견했는데 이홍은 위나라에 항복한 맹달이 여전히 제갈량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장왕과 B씨에게 수도로 돌아간 이후 편지를 써서 맹달과 연락을 주고 받아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B씨가 맹달은 소인입니다. 과거 유장을 섬길 때도 충성하지 않았고 또 후에는 선제를 배반했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인데 어찌 연락을 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맹달과 연락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제갈량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비씨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폭벌을 할 때 상룡에 있는 맹달을 깨워 그를 이용하면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맹달은 제갈량을 위해 위나라의 반기를 들겠다고 하였으나 곧 발각되어 사마이에게 포벌당했다 합니다. 비씨는 솔직하게 직언을 하는 인물인 것 치고는 별 탈 없이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제갈량 사후 장환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간이 대부의 직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한진 춘추의 저자이자 역사가인 습착치는 비씨가 유비의 황제 즉위를 반대한 상소문을 보고는 도적들로 인해 한나라가 망해버려 제사가 끊기게 되었으니 당연히 친족이 제사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며, 하루빨리 덕이 있는 자가 왕조를 계승하여 한왕조의 질서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백성들이 마음을 바로잡을 것이고, 순리에 의지하는 자들이 마음을 함께할 것이며 역적의 편을 든 자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인데, 이를 깨닫지 못한 비씨의 식견은 매우 우매하다고 평가했고, 배성지도 습착치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비씨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